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80차 창원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개의선 있겠습니다. 제8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창원 선거대책본부가 아주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창원 성산의 정당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이재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주신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후보는 여기 안 오시나? 후보 안 오나? 아니 저만 같이 있어요. 지금 오고 있는 건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보 오면은 네. 어디 앉지? 후보 오면은 여기 앉으라고. 아니 저쪽으로 하나씩 밀어. 일로 와주세요. 네. 그거 왔어요? 오면 아닌데 시작하시죠. 또 여기. 그리고 열악한 현지 상황 속에서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당직자 여러분,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운동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신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저께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후보 단일화는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후보 떠넘기기, 책임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창원 버리기, 경제 책임 떠넘기기, 여기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도무지 선거에 집권 여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당 야당으로만 치면 야당끼리만 선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선거 유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단일화 여론 투표를 앞두고 당의 대표는 외국으로 외유를 떠났습니다. 여당은 선거에 떳떳하게 나서서 국민의 중간 심판을 받고 특히 곧 무너져가는 창원 경제, 이 창원 경제를 회복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책과 입장을 내놨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창원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다.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상해 죽겠습니다. 보궐선거가 정권의 중간 심판인데 정권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대통령이 와보기는커녕 창원의 치어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들도 말이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정의당 후보를 여당 후보로 내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집권 2년차에 집권당이 단일화 명목으로 정의당에게 당신들이 가서 여당 노릇을 하시오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정의당이 창원 경제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정의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정의당 뿌리가 무엇입니까? 정의당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은 민노총의 PD계열입니다. 그 민노총이 창원 경제를 회복시킬 의지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민노총 걸핏하면 파업이다, 총파업이다, 연대투쟁이다 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을 옥죄고 있는 민노총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의당이 어떻게 창원 경제를 회복시킬 겁니까? 창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동안 민노총이 아이고 우리 창원 경제 살려야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 자제하겠습니다. 임단협을 좀 유예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말 한마디로 뻥끗이라도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정의당이 그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나 한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의당이 창원의 기업활동의 자유화를 위해서 기업활동이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법안 한 건 만들어서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경제 활성화,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의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메시지라도 한마디 내놨습니까? 경제 발전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이 정의당이고 그 뿌리 민노총입니다. 강성노조는 경제 부활 안 됩니다. 정의당 창원 경제를 회복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정의당 후보를 만약에 뽑게 되죠. 그러면 창원 시민들 창원 경제 회복 포기하는 겁니다. 창원 경제 망가집니다. 국회 가서 뭐 하겠어요? 계속 노조 위주에 거대 노조 위주에 노조가 임금 더 받아야 된다. 근로시간 더 단축해야 한다. 주휴수당 더 줘야 된다. 탄력근로제 반대한다. 그러고서 어떻게 창원 경제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미 넘어간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창원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지난 2016년에 경남의 경제 성장률이 0.2%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뭐 했습니까? 당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창원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2016년 3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2년 동안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때 창원시장은 뭐 했습니까? 창원시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한국당 오직 수구적인 보수이념 논쟁, 권력 싸움에만 골몰해 있습니다. 경제 망친 장본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말 논쟁에 5.18 훼손하죠. 윤리위원회 사퇴하죠.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말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찍는다고요?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원을 낡은 진보 세력에 맡길 수 없습니다. 거대 노조, 민주노총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뿌리를 둔 정의당은 창원 경제를 살릴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창원을 수구 보수 세력에게 맡깁니까? 어림없습니다. 역사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막말로 이념 싸움으로 덧칠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촛불혁명으로 퇴출된 정당입니다. 수구 보수 세력인 자유한국당은 창원을 책임질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주장하고 이념과 이 말싸움, 그 싸움을 뛰어넘는 일하는 정치, 경제를 돌보는 정치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바른미래당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민생을 돌보고 이념을 뛰어넘어서 실사 구시적으로 경제를 살릴 정당입니다. 창원을 뒤바꿔서 수구 보수 세력과 좌파 진보 세력으로부터 창원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을 보십시오. 그런 정치 끝장내자고 바른미래당 만든 겁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선택을 드리자고 바른미래당을 만든 겁니다. 중도개혁정당으로 이 땅의 협치, 연합정치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단하고 절망적인 광야에 있지만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재환 후보가 있습니다. 젊고 참신한 청년정치, 창원을 확 뒤바꿀 것입니다. 창원의 정치를 바꿔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돌볼 것입니다. 창원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담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환이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처음에 1%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지난번에 3%, 오늘 5%, 또 다른 여론조사는 뭐 여기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 넘고 9%를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재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고 설사 승리를 못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보여줄 그러한 적임자다. 젊은 정치, 미래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창원 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런 두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창원 진해구에만 지정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기간 연장하고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 경제에 숨통을 틔워놓고 기업이 내가 기업을 열심히 하면 도움을 받겠구나, 돈을 벌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줘야 합니다. 창원 지역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위대한 창원, 서울이 부럽지 않은 경상남도의 중심 도시 창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구 보수 정당과 민주노총의 좌익 진보 세력으로 정당으로부터 창원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념을 벗어나 오직 창원 경제와 민생만을 생각하는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가 대답입니다. 이재환 후보에게 주시는 한 표가 바로 창원의 경제를 살리는 한 표입니다. 마침 4월 3일이 선거일입니다. 3일에는 3월입니다. 창원 송산의 미래를 결정한 선거일에 창원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창원 경제와 민생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현지에 숙식을 하시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님, 또 신성범 상임 선거대책본부장님, 임재훈 또 본부장님, 또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학규 대표님과 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재고 등을 촉구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룰 사회적 기구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안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원 경제를 포함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창원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으로 교묘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을 버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 이제는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이재환 후보가 반드시 창원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이념 대립과 정쟁이 아닌 창원 민생을 위해서 정치공학적 야합이 아니라 젊은 정치를 위해서 청년 정치인 이재환 후보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어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가 창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인 창원형 스타필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창원형 스타필드는 창원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와 창원 시민의 편리성 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재환 후보만의 공약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수익 일부를 창원 시민에게 환원하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하면서 스타필드와 주력 판매 상품을 이원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창원시, 창원 시민과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공동협약 체결로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대형 유통시설의 현지 법인화에 대한 법률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 상권도 성장하고 시민의 편의까지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재환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형 스타필드에 대해서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경제를 망치는 노사 공멸 정당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노사 상생 정당입니다. 정의당이 부산 경제를 망치더니만 창원 경제까지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의 제조업 핵심 축인 르노 삼성이 정의당 때문에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민주노총 강성노조가 위원장이 된 다음에 안 그래도 힘든 회사에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명 파업이라는 정말 해괴한 형태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명 파업이란 컨베이어 벨트 특징을 악용한 파업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명 파업은 전체 컨베이어 벨트에서 몇 사람만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동차는 생산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없는 집안에 고열을 짜내는 더 파업입니다.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르노 삼성을 망하게 하고 있고 이 배후에 정의당 부산시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런 정당입니다.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가끔 정의당이 더 많이 분배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내리막길입니다. 제조업의 고용이 더 줄어가고 있고 심지어 삼성 반도체까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창원에서 정의당 국회의원이 나온다. 창원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노사 공멸 정당이 아닌 노사가 함께 사는 경제를 살리는 바른미래당에 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면,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는 그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장 강성노조, 금속노조의 가장 강성투쟁을 이끄는 조직국장 출신입니다. 그 때문에 정과가 전부 다 폭력법입니다. 폭력법. 누구를 후보로, 누구를 당선시켜야 될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제가 이제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이라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통일부가 탈북인권운동가들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 매수 공작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북한 인권 행사가 있는데 통일부가 여기에 참여하려는 탈북 인권운동가들에게 판문점 선언 비판을 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 비판 안 하면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비판하지 마. 이거 군사정권 시대에 많이 우리가 들었던 레퍼토리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그 정권이 인권운동가들을 돈으로, 부끄럼 없이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인권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이걸 알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한심하겠습니까? 실제로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인권운동가들을 억압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통일부입니다. 그런 통일부가 지금 또다시 탈북 인권운동가를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나가기 전에,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어제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하셨는데 북한 인권 문제 5가지만 대보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그 정도 실력이 됩니다.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하고 이걸 주도한 사람들 징계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창원 산업단지는 지금 매우 힘들고 주변 상가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가입니다.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선행 지표인 자본재 수입과 국내 기계 수주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 지표가 계속 내리막입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 제조업의 상황이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검증도 안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직된 노동시간 제한과 지방에서는 구할 수 없는 고급 인력 등 여러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산업단지가 반세기를 지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환할 수 있는 인식 전환과 환경 제공이 필요합니다. 산학연 등을 연계한 첨단 제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동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은 절대로 민노총의 주축인 정의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최근 제조업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 창원 통영 보궐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 때만 그러지 말고 평소에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이 소수 야당에게 후보를 양보하는 이 상황을 우리 창원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할지 의문입니다. 거대 여당으로서 자존심도 없습니까? 정의당에게 슬쩍 양보하는 그 모습에서 이 한 자리쯤이야 하는 오만함이 묻어납니다.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번 단일화로 더 확고해졌습니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사실이. 이런 상황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 이중대, 정의당의 비례대표 수만 늘리고 짬짬이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들의 야합에 대해 창원 시민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은 공당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할 일은 하고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후보 기호 3번 이재환입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던 창원은 이제 창원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창원이고 제가 살아갈 창원입니다. 저와 제 친구와 동생들이 떠나지 않는 창원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바른미래당에 힘을 주십시오. 지난 토론회 보셨지 않습니까? 각자 싸움만 하였습니다. 저는 중재를 하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결론은 이깁니다. 기호 3번 이재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로 창원을 확 뒤집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주신 우리 지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선거는 저희들 총력 화합 선거입니다. 그래서 사직생각학으로 임해서 우리 당원들 잘 모시고 또 우리 성산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산 주민 여러분들께 승리로 보답해드리겠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님, 우리 정병국 의원님, 그리고 오신환 총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진행해 주셨던 하태경 최고님, 그리고 출정식에도 참여해 주셨던 우리 권은 최고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심양면으로 중앙당에서 진두지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오신환 총장님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현명철 본부장님, 이종철 대변인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성범 우리 상임선대 본부장님 앞에 계시고 우리 정규원 선대 본부장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선배 당원 동지들 잘 모시고 거듭 말씀입니다만은 화합 선거 이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눈빛이 살아있고요.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자신감 있는 선거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뜨거운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창원 보궐선거를 이끌어 주시는 당 지도부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는 선대 본부장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환 후보 정말 감사합니다. 전 이번 그 보궐선거를 바라보면서 역시 정치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봅니다. 그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야합의 정치가 여지없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경제에서 얘기하는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어쩌면 이렇게 정치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창원 성산구에서 정부 여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그네들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그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고, 어렵게 그 패스트트랙 직전까지 왔습니다.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합니까? 이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에서 야합을 하면서 단일화를 시도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정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처음서부터 정부 여당의 행태를 꼼수로 규정을 했고, 그 꼼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입장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선거법과 함께 다른 여타의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 단일화의 과정을 보면서 정부 여당의 꼼수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새롭게 창당을 하고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서 새로운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보겠다,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저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묵묵히 나무를 심어갈 겁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미래에 투표하는 그 길은 바로 바른미래당이 당당히 내놓은 이재환 후보에게 투표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창원 시민 여러분, 젊은 일꾼 이재환 후보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원 경제 정치 개혁을 이뤄낼 바른미래당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 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회의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서울에서 먼 길을 와주신 지도부의 지도위원 여러분, 경영진 당직자를 경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보수로 지역위원장이 열 몇 분 내려오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몇 시에 도착하십니까? 하여튼 요즘 뭐 전국적으로 많은 위원장 또 당원 당직자들이 오시고 계셔서 선대본부 후보자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남은 선거 동안 최선을 다하고 승리의 길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제8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